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토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지금 이따 오후에 나올 결정인데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늘 나오는 거죠?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종로에 있죠. 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을 이제 선고를 합니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데요. 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고요. 또 국회가 이 장관을 탄핵 소추와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추위원 측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 모두 이제 이날 법정에는 직접 출석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대통령, 장관 등등 공직자가 이제 탄핵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그리고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이게 조금 쟁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서 국회 측 그리고 이 장관 측의 이제 입장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된 거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사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파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가 이제 탄핵 소추가 된 게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요거는 이제 기각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었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주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검찰총장이 제대로 이제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적이 대부분이고 네. 임성근 부장판사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네. 장관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장이 적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하면은 이상민 장관은 당연히 즉시 파면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구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니까 네. 특히 이제 정부의 입장 이런 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다. 대응에 문제 없었다라는 이제 논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어떤 정치적 책임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불거질 것 같고요. 네.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면은 이상민 장관은 바로 또 직무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을 했다. 그리고 정치적 탄핵을 추진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이런 수순까지 안 가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실 탄핵까지 받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좀 찾아보긴 좀 힘든 사례이긴 해요. 그동안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식으로 많이 냈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제명 같은 경우에도 네. 표결까지 가기 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지 그렇죠. 장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시선 집중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는데 기각될 가능성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재판 자체에 약간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정치권의 어떤 예상은 대체적으로 다 기각을 예상을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좀 더 이제 재판관들의 이제 성향 자체가 중도 보수화됐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바뀌면서 네. 그래서 김승원 의원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하태경 의원이나 여러 이제 정치인들도 얘기를 한 거는 다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탄핵감이 아니다. 한번 쉽게 얘기를 하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주로 여당에서 나왔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모르죠. 이거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고 오후 2시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재난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작년 8월에 수해도 있었고 이제 이태원 12구 참사도 있었고 최근에 수해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는 거는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난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100명 이렇게 죽었을 때는 예전에는 사퇴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그 분노 게이지가 좀 국민들이 좀 쌓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지금 업무를 복귀하려다가 유가족들한테 좀 그렇죠. 이제 항의도 받고 이래서 병가도 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상민 장관까지 이제 바로 복귀를 해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아마 정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업무를 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 3월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교실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미술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석 달 뒤인 지난달 12일 40대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이 학생의 소란이 시작됐고 선생님이 제지하자 아이는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막아서자 학생은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겁니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잇따랐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했던 과정을 두고 선생님은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병가를 냈지만 남은 학생들마저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재직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썼다,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이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은 선생님 바로 직위 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네, 이게 와일드플라워님이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한다. 데이지님이 사회가 여러모로 어수선하네요 하셨는데 초3이라는 거에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초3 이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런 연령들이 좀 내려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요즘 잘 먹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발육 상태가 좋아서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난주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뭐 교사를 이제 무차별 폭행하고 뭐 업어치기, 매치기 네, 네. 하고 이제 발로 밟고 막 이래서 전체 5주 나온 것도 이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이게 매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좀 무력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교사들을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교육부나 정부 당국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됐는데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이분이 용기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예. 하게 된 게. 사실 그 정도로 교권이 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교권 침해를 해결을 해야죠. 이건 해결책을 우리 사회가 이제 마련해야 되는 방안인데 요 방안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침해를 막고 강화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이제 전격 지시했는데 여기에서 이 자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학생 인권조례를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관계자 발로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권이 지금 다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이 이미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제 보일 것 죄송합니다. 네. 물 좀 마시고, 네,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목이 메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네. 여기에 기재해가지고 가해 학생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제 생기부에 만약에 이게 기록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진학을 할 때 이게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수시로 진학을 할 때는 상당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있는 거죠. 네.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거 생기부 기재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이제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학교에서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애가 만약에 진학에 손해를 봐 그러면 이제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뭐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전국에서 학생 인권조례 시행하는 곳이 전부 다는 아니고 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7곳이더라고요. 예. 이게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이 조례를 시행하는 중에서는 좀 큰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입장을 내놨잖아요. 예, 어제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직 3단체, 이제 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그리고 교사노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서울지부에서 이제 세 단체하고 같이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 학생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책무가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총은 좀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고 뭐 네. 전교조는 좀 진보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좀 교육계 목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 문화 개선 노력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하고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일부 이제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네. 다만 원인을 하나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이제 주장들,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교사분들 입장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교사분들한테 몇 분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교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가 뭐 침해됐다라고 이제 또 받아들이신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지금 거의 감정 노동의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두 개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애들 교육에 여력을 쏟을 힘이 없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진상 학부모들이 너무 괴롭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원인 같이 악성 민원인 같이. 예.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 서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괴롭다. 이게 이제 그 교사노조에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기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냐 뭐 이런 게서 아예 좀 법제화를 해가지고 교사들을 이제 보호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네. 가장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동 학대 처벌법을 개정 좀 해달라.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훈육을 한다든지 교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부모가 아동학대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거다. 정서적 이런. 아동학대라고 하니까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나온 사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서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네, 교사가 물리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지를 하다가 접촉이 있었는데 그 예. 접촉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겁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좀 넣어주면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훈육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게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이제 교육청에서도 따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의회죠. 이제 지방 자치단체 의회인데 이를테면은 가장 문제가 학부모가 직접 교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소위 카톡, 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요청이지만 이게 괴롭힘으로 이제 인식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문자가 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접촉을 하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직접 하지 않게 예를 들면은 교사 학부모 간 개인 연락금지 법제화라든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원 보호위원회를 통한 처벌 법제화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교원 면책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들은 교사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는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학생 인권 조례는 어쨌든 학생은 또 학생대로 보호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면책 네. 조항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지금 교사들의 주요 목소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갑질했다는 의혹받은 학부모 경찰 조사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촉발된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아이가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이제 연필로 그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학부모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고인이 된 교사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경찰 조사는 받은 상황입니다. 뭐 인과관계나 이런 거는 좀 밝혀져야 되고 얼마나 이제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경찰이 그런 부분도 지금 들여다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한 소식인데 이제 지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이 11명인데
8명 정도는 최소 한 건 이상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해 충돌 소지가 그렇죠. 있다라는 네. 건데 일단 그 법안을 이제 전수조사를 한 언론 동아일보가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유경준, 이양수, 이종성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전용기 의원, 그리고 무소속에는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 투자자 보호 이런 이제 법안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만한 법안들이네요. 그렇죠. 뭐 이게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누적으로는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한 거라서 본인의 명으로는 최대 뭐 4천만 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게 하는데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다 합치니까 누적으로 예. 10억 원이지만 어쨌든 단건으로 하면 최대 4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건이 아니라 자기가 한때 보유했던 최고 액수가 4천만 원 4천이었다. 정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400차례가 일단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어쨌든 200차례가 넘어서 지금 물론 상임위 중에 한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지만은 네. 장관을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 퇴근 법안 후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예. 사실은 이제 400차례 정도면 생각보다 많은 거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건수가? 뭐 이제 과세 유예 요 법안을 이제 권영세 의원도 발의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이고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지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등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김홍걸 의원은 좀 억대 돈은 더 많고 한 100여 차례 지금 했다. 그리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원들 가상자산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 의원도 있어요. 네. 예, 공개를 안 한 의원들도 있고 한 의원도 있는데 주로 좀 국민의힘 쪽에서 좀 안 한 의원들이 또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부동산 LH 사태 네. 이제 이후로 부동산 보유 현황, 투기 현황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코인 공방이 이제 김남국 의원부터 촉발이 된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또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제명표 거래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장관, 권영세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병합 심사를 해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27일에 전체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하는 소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네. 소위원회가 1소위원회, 2소위원회가 있는데 1소위원회가 해필이면 이양수 의원인데 이양수 의원이 또 코인 지금 그쵸. 거래를 했다. 그래서 네네. 1소위가 아니라 2소위에서 해야 된다. 또 이거 가지고 지금 여야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어느 소위로 가냐를 가지고도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게 늦춰질 가능성이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거래 내역, 신고 내용 공개한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이 어쨌든 국민적인 뭐 관심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려고 하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공직자로서 이걸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니, 저는 합니다만. 이거 공개 안 할 거면은 뭐하러 하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좀 들었거든요, 예, 사실. 예. 어쨌든 지금 윤리특위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네. 그래서 근데 누구를 고발할지 어떻게 고발할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할 하겠다라고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김남국 의원 물타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권영세 장관 이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쪽 편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면은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저는 김남국 의원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네.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 어쨌든 투명하게 이게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예. 이제 뭐 절차적인 문제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될 내용이고 공개해야 될 내용인데 언론 공개를 문제로 그 검찰 고발부터 얘기하는 거는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데이지님이 원희룡 장관이 내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텐데 아까 데이지님이 민주당 보고 좀 똑똑히 제대로 질문 좀 제대로 하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사실 내일 격전장이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게 좀 심각하게 본 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문건 최초 작성자는 국토부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동해종합기술공사도 아니고 의문의 업체 건화도로부 사원 조땡땡 이 사람이 했다라는 게 문서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문서는 이 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서 정보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다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올해 1월 달에 지금 이게 최초 재현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는 이 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혹 제3자들이 보기에는 제3의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이거 노선을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이 드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국토부가 전수 공개한 자료 중에는 만든 적이 없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거 안 만들었다라고 중간 했는데 보고서 없다 그랬는데. 예, 중간 보고서 없다라고 했는데 뭐 JTBC나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혹이 이게 해명된 게 아니라 56건인가 공개했잖아요. 네네. 빠진 것도 있다. 지금 언론 보도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첨부 자료가 중간중간에.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해명이 된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고 가장 무엇보다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12필지에 4,528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이게 같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대통령의 이해 충돌입니다. 다른 거에 떠나서 이게 만약에 이익이 누군가의 대통령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김건희 라인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뭐 주장을 하는 거고 뭐 페북에서 썼는데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 라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재산 공개, 공직자 재산 공개 신고를 한 사람의 재산이 변경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해 충돌이다. 이게 코인만 이해 충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부 정책도 이해 충돌이 있다면 이거는 정부가 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토부가 사실 어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예. 이게 충격요법 얘기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이거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란 말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국책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뭔가 연결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예. 이 백지화를 충격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래서 기재부 그러니까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백지화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뭐 충격요법이든 뭐든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은 이제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